오늘은 9월 4주차에 청약하는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작년 11월에 상장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시의 공무주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공무주 투자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작년 가을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작년에 이 종목은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유통 물량도 35%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거스를 수 있는 청약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외면을 받았고 청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을 시키고 다시 등장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 예측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밀리가 청약하는 4주차에 청약하는 종목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총 6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밀리의 서재부터 신한스펙 11호까지 5종목이 청약 일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할지 고민을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밀리의 서재는 9월 18일과 19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청약하고 환불금을 받으면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산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었던 신성 ST는 다시 10월로 청약 일정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4주차 후반부에는 두산 로보틱스만 단독 청약하게 되는데요. 현재 2차전지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라서 신성 ST 입장에서는 10월로 일정을 옮기는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밀리의 서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이 몇 군데가 생겨났는데요. 그런 플랫폼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은 밀리의 서재입니다. 저는 전자책이 일반 종이책보다는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구독 요금이 책 한 권 가격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은 너무 크죠. 그래서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을 보지 않고 듣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책의 주요 내용만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 등 이렇게 책과 친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전자책 플랫폼을 구독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밀리의 서재 외에도 리디셀렉트, 크레마클럽 등 전자책 플랫폼 경쟁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의 서재를 활용하는 분들이 약 63%라고 하는데요. 현재 4개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밀리의 서재 시장 점유율이 63%이니까요. 거의 시장을 과점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약 7년이 흘렀는데요. 2018년에 TBCF를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늘어났는데요. 요즘에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구독을 하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렇듯 B2C뿐만 아니라 B2B 영역에서도 꾸준하게 확장을 했다 보니까 시장을 과점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회원 수가 629만 명 정도 되고요. 실 구독자 수는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누적 회원 수의 약 9% 정도가 실제 구독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 구독자 수 비율을 9%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입자 수와 구독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21년도에 KT그룹으로 편입이 됩니다. KT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진입뮤직이 구주를 인수하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사실 밀리의 서재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KT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지분 구조상 KT의 손자 회사뻘 정도 되니까요. 밀리 입장에서 KT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든든한 편인데요. 일단 KT 가입자들이 밀리의 서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끼워 넣기를 해줍니다. 밀리의 서재가 포함된 요금제도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KT를 장기간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1년에 6장을 주는데 이 쿠폰에서도 밀리의 서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밀리의 서재를 선택하면 구독료는 누가 주겠습니까? 네, 바로 든든한 할아버지가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21년까지는 적자였는데요. 22년도에 흑자로 전환합니다. 21년 대비 22년에 매출도 늘어났고 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9%나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의 배경에는 할아버지 KT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밀리가 시장을 과점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했다는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흑자를 기반으로 공모 가격을 산정했는데 그럼 이제는 밸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기업으로 미스터블루와 예스24를 선택을 했는데요. 미스터블루는 웹툰이나 소설 등을 연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스24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중 하나인 크레마클럽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미스터블루는 9월 7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440억 원이고요.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면 9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PER은 16배 정도 되고요. 예스24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PER을 계산해 보니까 PER이 약 45배 정도 되었습니다. 유사기업 두 개 회사의 PER 편차는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는 상단 공모가는 23,000원이고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66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보면 103억 원이고 PER은 18.2배인데요. 예스24보다는 PER이 확실히 낮긴 한데 미스터블루보다는 PER이 높죠. 그래서 공모가 밸류가 어떤 수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청약 조건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다시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수요 예측이 무난하게 나오면서 공모가가 상단으로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총 150만 주를 모집을 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37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약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청약 한도는 3만 6천 주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203만 주인데요. 전체 주식의 25% 정도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53만 주로 약 6%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의무 확약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유통 물량은 양호해 보입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전부 기타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주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소액 개인 주주를 기타 주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일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려고 전부 보호 예수를 걸기는 했는데요. 개인 주주 물량이 꽤 많이 풀린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약 31만 주로 전체 주식의 3.8%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행사 가격도 1,500원, 3,000원입니다. 공모가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물량을 모두 상장일에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까지 더해져서 유통 물량은 28%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통 물량이 30%를 넘지는 않으니까 유통 물량이 단점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도 개인 주주고 스톡옵션도 개인 주주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주주가 물량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건이 수요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이 좋아서 수급이 강하게 몰린다면 이 물량들을 가볍게 소화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요 예측이 부진하다면 수급이 강하게 몰리지 않거든요. 그럼 상장일에 애매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 예측이 부진해서 공모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청약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작년에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올해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모집하는 금액도 155억 원 줄였고요. 상단 공모가도 2,000원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가총액이 2,000억 원 넘었지만 이번에는 1,866억 원으로 등장하고요. 유통 물량도 작년보다 10% 정도 줄였고 무엇보다 작년에는 공모가를 미래 실적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리의 서재는 다음 주 금요일인 15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9월 4주차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는 한두 종목을 더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한싹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한싹도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